이게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요? 또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1시간씩 피부 관리를 하고 밤마다 한국어 공부에 몰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수상한 영수증들, 갑자기 늘어난 한국 출장, 그리고 숨기듯 받는 택배들. 모든 증거는 한 방향을 가리켰지만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진실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시작한 한국 여행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어떤 극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을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옥타비아 손필드예요. 저는 34살이고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국제무역회사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야망이 크고 일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어요. 6년 전 저는 파스칼 보몽이라는 제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프랑스 출신의 뛰어난 두뇌와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엔지니어였죠. 변화가 생기기 전 파스칼은 자신의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똑같았어요. 그는 옷장에서 구겨진 셔츠를 꺼내고 머리를 한두 번 정도 빗고 서둘러 나갔어요. 그는 거울을 보는 시간이 10초를 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파스칼이었죠. 실용적이고 단순한 사람. 하지만 그가 처음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천천히 바뀌어서 거의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변화들은 점점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거기에 파스칼이 거울 앞에 서서 영원히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적어도 30분은 됐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있었고 제가 뷰티 튜토리얼에서 봤던 것처럼 부드럽게 피부에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그는 침실로 가서 다림판을 꺼냈어요. 다림판이라니. 제가 그를 안 지 6년 동안 파스칼이 자기 옷을 다리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파스칼. 저는 그가 완전히 집중해서 셔츠를 다리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고개를 들고 제가 해석할 수 없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는 말하고 다시 다림질로 돌아갔어요. 출근하기 전에 그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는 손목과 목에 향수를 뿌렸어요. 제가 알던 파스칼은 평생 향수를 한 번도 뿌린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런 변화들이 기뻤어요. 그가 자신을 돌보는 모습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그가 노트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음날 저는 그의 전화에서 한국 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는 파스타를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주말에는 그는 우리 부엌에서 하루 종일 한국 요리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아파트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냄새로 가득 찼어요. 일부는 매콤하고 일부는 달콤하고 모두 완전히 새로웠어요. 이건 김치예요. 그는 자랑스럽게 빨갛고 양배추 같은 것이 담긴 그릇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비빔밥이에요. 그는 다채로운 야채와 밥이 담긴 그릇을 가리켰어요. 음식은 실제로 맛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언제부터 한국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그의 한국 출장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씩 갔어요. 그리고 매달. 이제는 거의 매주 갔어요. 왜 한국에 그렇게 자주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밤 그가 또 다른 출장을 위해 가방을 싸고 있을 때 물었어요. 파스칼은 짐 싸는 것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회사에 한국 프로젝트가 많아졌어요.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했어요. 그가 제 눈을 피하는 방식이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이 저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요? 그가 만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말이에요. 저는 어떤 나쁜 일에 대한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저는 뭔가 많이 언짢았어요.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파스칼의 이상한 행동이 저를 밤마다 깨어있게 했어요. 그가 정말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것뿐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진행 중인 걸까요? 어느 목요일 저녁 파스칼은 퇴근 후 오랫동안 샤워를 했어요. 저는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약 15분 정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여행 가방이 우리 침실 구석에 아직 풀리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그의 최근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전에는 그의 물건을 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손이 그의 가방을 열 때 약간 떨렸어요. 안에는 그의 일반적인 여행 물품들이 있었어요. 또 옷, 칫솔, 휴대폰, 충전기.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 저는 한국어로 된 작은 종이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아주 많이요. 대부분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것이었고 그 가격을 보고 제 눈이 커졌어요. 페이스크림에 $65라고요. 저는 한 영수증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또 다른 영수증은 그가 에센스라고 불리는 것에 거의 $100를 썼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저는 에센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것은 한때 제 $10짜리 보습제가 너무 비싸다고 불평했던 그런 남자였거든요. 샤워할 때 있는 아무 비누나 사용하던 그런 남자였어요. 이제 그는 한국 스킨케어에 수백 달러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봤던 그대로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샤워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으니 저는 몇 분 더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 탁자에 있는 그의 전화를 봤어요. 전에는 그의 전화를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란 걸 알아요.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제 호기심이 너무 강했어요. 저는 그의 전화를 들었고 비밀번호가 없다는 것을 보고 안심했어요. 저는 빠르게 그의 메시지를 살펴봤어요.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어요. 다른 여자에게 보내는 비밀 메시지도 없었어요. 저는 그의 이메일도 확인했어요. 그냥 업무 관련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으려고 했을 때 한국어로 된 앱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것을 열었고 그것이 한국어 학습 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히스토리를 보니 파스칼이 매일 때로는 1시간 이상 연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앱은 서울의 지도로 가득 차 있었고 작은 별표들이 다른 위치들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상점 그리고 동네들. 그의 브라우저 기록은 서울의 한국 최고 바베큐, 남성을 위한 한국 스킨케어 루틴, 그리고 강남구의 아파트에 대한 검색을 보여줬어요. 강남? 그게 서울의 유명한 지역이 아닌가요? 샤워가 멈췄어요. 저는 빠르게 그의 전화를 정확히 있던 곳에 다시 놓고 파스칼이 침실에 들어왔을 때 책을 읽는 척했어요. 샤워 좋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평소처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좋았어요. 그는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고 말했어요. 이 건물의 수압이 정말 좋아요. 2주 더 동안 저는 파스칼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보고 있었지만 제가 가까이 갈 때마다 항상 화면을 돌렸어요. 그는 한국 라벨이 붙은 패키지를 받았고 제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전에 빠르게 화장실로 가져갔어요. 그는 제가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한국어 단어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폭탄 선언이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우리는 부엌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파스칼이 목을 가다듬었어요. 옥타비아,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때인가요? 그가 마침내 숨기고 있던 것을 고백할 건가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가 말했어요.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에서 살게 될 거예요. 저는 거의 커피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2년이라고요? 한국에서요. 이것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이것은 완전한 삶의 변화였어요. 2년이라고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반복했어요. 저는요? 우리는요? 로마에 있는 우리 집은요? 파스칼은 테이블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그의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저와 함께 오길 원해요. 그가 흥분으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어요. 함께 한국을 경험해요. 그곳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옥타비아. 음식, 문화, 사람들 마이너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이 좋아요. 당신도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그가 한국의 놀라움을 설명하는 동안 그의 얼굴은 제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밝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언제 떠나요? 저는 물었어요. 3주 후에요. 그가 대답했어요. 제 인생 전체를 뿌리째 뽑아야 할지 결정하는데 3주라고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제 마음속에 분명했어요. 마이너스, 만약 파스칼이 한국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좋아요, 저는 말했어요. 갈게요. 그의 얼굴에 있는 안도감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있었어요. 마이너스, 빠르게 사라진 긴장감의 깜박임. 제 남편이 한국에서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알아내기로 결심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후 우리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승무원이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했어요. 우리가 공항을 걸을 때 제 다리는 약간 떨렸어요.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고 달랐어요. 공항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깨끗했어요. 마이너스 어디에도 쓰레기 한 조각 없었어요. 바닥은 너무 반짝거려서 거의 제 반사를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제가 본 적 없는 화면과 기술 장치들이 있었어요.
저 로봇 봐요. 저는 길을 잃은 여행자가 게이트를 찾도록 도와주는 기계를 가리켰어요. 파스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만큼 놀라지는 않았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국가 중 하나예요. 우리는 공항 내부에 위치한 기차역으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디지털 화면은 각 기차가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를 분 단위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기차가 도착했을 때 정확히 제 시간에 왔어요. 1분도 늦지 않았어요. 너무 체계적이네요. 저는 주변의 효율성에 놀라서 말했어요. 파스칼은 마치 그가 직접 이 시스템을 설계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아파트를 보면 더 놀랄 거예요. 그는 흥분으로 빛나는 눈으로 대답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멋지게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이너스 남자들은 깔끔한 셔츠를, 여자들은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것 같은 완벽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파스칼이 왜 스킨케어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했어요. 기차에서 약 1시간, 그리고 짧은 택시 탑승 후 우리는 새로운 집에 도착했어요. 우리 아파트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창문이 있는 현대적인 건물의 15층에 있었어요. 우리 거실에서 저는 멀리 산들이 있는 도시 전체가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전망은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아름다운 아파트나 놀라운 전망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파스칼이 이미 여기서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지였어요. 그는 이웃들에게 한국어로 인사했고 말할 때 약간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심지어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 키카드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가 마치 몇 년 동안 여기서 살았던 것처럼 새 부엌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며 물었어요. 출장 때 이 건물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게다가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날 저녁 파스칼은 저를 지역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메뉴는 사진 없이 전부 한국어였지만 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기본적인 한국어로 서버에게 말하고 가리키고 미소 지었고 곧 우리 테이블은 이상하지만 맛있어 보이는 음식으로 가득 찼어요. 다채로운 야채들, 지글지글 소리를 내는 고기, 그리고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작은 반찬들이 우리 테이블의 모든 공간을 채웠어요. 냄새는 놀라웠어요. 마이너스 매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모두 한꺼번에 느껴졌어요. 이건 먹어봐요. 파스칼이 제 접시에 뭔가를 놓으며 말했어요. 이것은 불고기라고 해요. 마이너스 양념된 쇠고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반찬이에요. 마이너스 모든 식사에 함께 제공되는 사이드 디시예요. 저는 제 젓가락으로 고생하는 동안 파스칼은 마치 평생 사용해온 것처럼 자기 젓가락을 사용했어요. 그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웠을까요? 그날 밤 우리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저는 우리 화장실에서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마이너스 스킨케어 제품으로 가득 찬 선반 하나. 세안제, 토너, 에센스라고 불리는 것, 크림 시트, 마스크, 그리고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많은 병과 튜브들이 있었어요. 이게 당신의 스킨케어 루틴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파스칼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스킨케어는 세계 최고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돌봐요. 마이너스 남자든 여자든. 그것은 문화의 일부예요. 저는 그날 밤 침대에 지쳐서 누웠지만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이너스 단단한 매트리스, 바깥에서 들리는 낯선 도시 소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남편. 파스칼은 여기 한국에서 달라 보였어요. 마이너스 더 자신감 있고 더 에너지가 넘치고 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저에게 한국 관습을 설명할 때 그의 눈은 반짝였어요. 이것이 정말로 단순한 직장 발령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저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 마이너스 또는 누군가 마이너스가 있었을까요?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이 모든 길을 왔고 제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만약 파스칼이 뭔가를 마이너스 또는 누군가를 마이너스 숨기고 있다면 저는 알아낼 거예요. 저는 그를 따라가서 제가 없을 때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기로 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그가 일어났을 때 자는 척했어요. 거의 열린 눈으로 저는 그가 아침 루틴을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특별한 클렌저로 얼굴을 씻고 다양한 크림과 세럼을 바르고 머리를 조심스럽게 스타일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출근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뛰어나와 옷을 입고 서둘러 그를 따라갔어요. 저는 그가 저를 눈치채지 않도록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어요. 파스칼은 제 놀라움으로 아침 운동을 하는 노인들 그룹에 합류한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그들은 따뜻하게 그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마치 그들이 이미 그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파스칼 씨. 한 노인이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파스칼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느리고 흐르는 움직임에 합류했어요.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봤어요. 이것이 개를 산책시키는 것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불평하던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운동 후 파스칼은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그는 서투른 한국어로 주문했고 이로 인해 직원이 킥킥 웃었지만 그녀는 그의 노력을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다음 그는 사무실 건물로 향했고 저는 그를 놓쳤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그를 따라갔어요. 이번에는 퇴근 후 그가 스킨케어 가게를 방문했어요. 직원들은 그를 오랜 친구처럼 맞이했고 저는 창문을 통해 그들이 새로운 제품을 보여주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마치 몇 년 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웃고 이야기했어요. 수요일에 그는 퇴근 후 서점에 가서 한국어 교재를 1시간 동안 둘러봤어요. 목요일에는 지역 시장을 방문해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야채, 생선, 향신료를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그를 따라다녔고 다른 여자나 어떤 종류의 비밀 생활에 대한 증거를 찾기를 기대했어요. 대신 저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금요일이 되자 저는 제 의심에 대해 어리석고 약간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파스칼이 또 다른 스킨케어 제품 가방을 들고 왔을 때 저는 직접 그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파스칼, 저는 그가 화장실 선반에 새 구매품을 정리하는 동안 말했어요. 언제부터 스킨케어와 한국어 배우기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건 전혀 당신답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옆에 자리를 두드렸고 저도 앉으라고 초대했어요. 제가 처음 여기 출장 왔던 거 기억해요? 그가 물었어요. 한국 동료들이 퇴근 후에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모든 남자들이 완벽한 피부를 가지고 옷을 잘 입고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남자답지 않거나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그냥 평범한 일이었죠. 파스칼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처음에는 비행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서 페이스크림을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그런 다음 다른 제품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요. 자신을 돌보는 것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는 부끄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제 피부가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는지 좋았어요. 하지만 스킨케어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말했어요. 모든 것이에요. 마이너스 음식, 언어, 문화. 당신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알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 언어, 문화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마이너스 제가 발견한 각각의 새로운 것이 저를 더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음식은 맛있고 건강해요. 언어는 도전적이지만 논리적이에요. 사람들은 공손하지만 일단 알게 되면 따뜻해요. 제가 그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그의 눈은 진정한 흥분으로 빛났어요. 거짓의 징후는 없었고 그가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암시도 없었어요. 옥타비아,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큰 비밀은 없어요. 저는 그냥 한국에 반했어요. 효율성, 첨단 기술과 함께하는 전통에 대한 존중, 음식, 문화 마이너스 모든 것에요. 당신이 그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할까봐 설명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저는 그가 전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징후가 있는지 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오직 정직함과 열정뿐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간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워하며 세계 반대편까지 여행했는데 단지 제 남편이 한 나라와 그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일까요? 너무 간단해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파스칼을 바라보니 제가 몇 년 동안 본 것보다 더 행복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를 믿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느낌으로 일어났어요. 파스칼과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은 비밀 여자친구를 숨기거나 이중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단순히 한 나라와 그 문화를 사랑하게 된 것뿐이었어요. 저는 형사처럼 파스칼을 따라다니는 대신 스스로 서울을 탐험해 보기로 했어요. 이제는 제가 이 장소를 제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 할 시간이었어요. 의심의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바로 아래 거리에 귀여운 카페가 있었어요. 저는 파스칼의 도움 없이 주문하는 것에 대해 긴장하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벽에 있는 메뉴는 전부 한국어였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주문해야 할까요? 제 뒤에 있는 줄에서 한 어린 소녀가 제 혼란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네, 부탁해요. 저는 안도하며 말했어요.
주문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녀는 제가 눈치채지 못했던 영어 옵션이 있는 디지털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녀에게 감사했고 그녀는 밝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제 커피는 옆에 작은 달콤한 쿠키와 함께 나왔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음료를 마셨어요. 커피는 맛있었고 쿠키는 입에서 녹았어요. 더 자신감이 생겨서 저는 더 먼 곳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저는 전화를 꺼내 근처에 흥미로운 장소를 찾기 위해 지도 앱을 사용했어요. 경복궁이라는 궁전이 지하철로 짧은 거리에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으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궁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아름다움에 놀랐어요. 곡선이 있고 색채가 풍부한 지붕을 가진 고대 건물들이 현대 도시의 중심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배경에는 고층 건물들이 솟아있어 옛것과 새것 사이에 강렬한 대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방문객들이 특정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고 중요한 신사에서 존경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같은 일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 이상한 평화감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제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궁전 근처에는 많은 레스토랑이 있었지만 저는 혼자 식사하는 것에 대해 긴장했어요.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작고 아늑해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주인은 미소 지으며 사진이 있는 메뉴를 가리켰어요. 저는 맛있어 보이는 것을 가리켰어요. 다채로운 야채, 고기, 그리고 위에 계란 프라이가 올려진 밥 한 그릇이었어요. 비빔밥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어요. 음식이 도착했을 때 저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고 그것을 바라봤어요. 주인은 제 혼란을 알아챘는지 다가와서 매운 빨간 소스와 함께 모든 재료를 섞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저는 한 입 먹어봤고 제 미각은 새로운 맛으로 폭발했어요. 매콤하고 짭짤하고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한꺼번에 느껴졌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맛있어요. 또 주인이 말했어요. 나중에 저는 그것이 맛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맛있어요. 저는 따라 말했고 그녀는 자랑스러운 듯이 환하게 웃었어요. 오후에 제 발은 저를 스킨케어 가게로 이끌었어요. 저는 파스칼을 사로잡은 이 제품들에 대해 궁금했어요. 젊은 여성이 다가왔고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저에게 다양한 크림과 세럼을 테스트하도록 도와줬어요. 제 피부는 이후에 놀랍게 느껴졌고 저는 시도해볼 작은 제품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하루하루 저는 서울을 더 깊이 탐험했어요. 저는 이상하고 멋진 음식들로 가득 찬 시장을 방문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태극권을 연습하는 아름다운 공원을 발견했어요. 저는 심지어 한복 대여점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선명한 색상과 높은 허리선이 있는 전통 한국 드레스를 입어봤어요. 주인은 저의 사진을 찍어주었고 저는 그것을 이탈리아에 있는 제 가족에게 보냈어요.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가게 주인이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 공주 같아요. 어느 날 저녁 파스칼은 집에 돌아와 저를 소파에 앉아 영어 자막이 있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 얼굴은 시트 마스크로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을 유령처럼 보이게 하지만 피부가 믿을 수 없이 좋아지는 그런 스킨케어 제품 중 하나였어요. 뭘 보고 있어요? 그가 놀라서 물었어요.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해요. 저는 설명했어요. 남한 여성이 실수로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북한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군인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정말 좋아요. 계속 보게 돼요. 파스칼은 웃었어요. 당신이 제 한국 드라마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시트 마스크를 떼고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것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처럼요. 날들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저는 간단한 한국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제 피부는 새로운 스킨케어 루틴으로 빛났고 저는 심지어 김치에 대한 맛을 발전시켰어요. 한국인들이 매 끼니마다 먹는 매운 바루단 배추예요. 가장 놀라운 것은 저는 행복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꼈어요. 새로운 곳에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매일 제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뭔가 자유로운 것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제 남편을 조사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서울에서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우리가 도착한 이후로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조사로 시작된 것이 저에게도 놀라운 발견의 여정이 되었어요. 따뜻한 토요일 아침 파스칼과 저는 우리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물은 햇빛 아래 반짝였고 도시는 산들이 있어 아름답게 보였어요.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의심스러워했는지 기억해요. 파스칼이 부드러운 미소로 물었어요. 제 뺨은 창피함으로 붉어졌어요. 제가 그랬나요? 당신은 일주일에 3번이나 스킨케어 가게로 저를 따라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가 웃었어요. 당신이 선글라스 진열대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봤어요. 당신은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겠죠. 저는 이제 그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 웃으며 인정했어요. 한국에 나 몰래 숨겨둔 여자친구가 있다고 확신했었어요. 제가 발전시키고 있던 유일한 관계는 시트 마스크와 에센스와의 관계였어요. 파스칼이 스킨토너 병에 키스하는 척하며 농담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강을 따라 움직이는 보트들과 아래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이제 이해하겠어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당신이 왜 여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것은 단지 한 가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하철이 항상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는 레스토랑에서 테이블의 호출 버튼을 누르면 서빙이 빨리 오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는 오래된 것과 새 것의 혼합을 좋아했어요. 현대 고층 건물 옆에 고대 사원들, 첨단 기술 쇼핑몰 옆에 전통시장들.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우리 둘 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좋아했어요. 파스칼은 제가 그를 이전에 본 적 없을 정도로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저는 더 모험적이 되는 법,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법, 그리고 일을 하는 다른 방식을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여기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저는 단지 파스칼이 걱정되어서 온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파스칼이 물었어요. 이제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진실되게 느껴지는지에 스스로 놀라며 말했어요. 2년 후 파스칼의 한국 업무가 끝났을 때 우리는 이탈리아로 돌아갔어요. 로마에 있는 우리 아파트는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인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높은 천장과 고전적인 건축으로 아름다웠지만 뭔가가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일부를 우리와 함께 가져오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선반에는 한국 미술품과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부엌에서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요리했어요. K-팝이 우리 스피커에서 재생되었고 우리 화장실 캐비닛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한국 미용 제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한국에 있었을 때와는 같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국 생활의 편리함, 밤늦게 집에 걸어갈 때의 안전함, 1년 내내 축제와 전통에 대한 흥분을 그리워했어요. 우리는 한국 친구들과 새롭고 역동적인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느낌을 그리워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저는 파스칼을 바라보며 그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이 그리워요. 저는 물었어요. 매일 그는 옅은 미소로 인정하더군요. 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파스칼의 눈은 희망으로 커졌어요. 당신이 그러고 싶어요. 저는 우리 회사의 한국 지사의 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곳은 마침 국제 마케팅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의 당신의 업무는 포기할 건가요? 그리고 가족은? 당신이 익숙한 모든 것은요? 파스칼은 확실히 하고 싶어 물었어요. 새로운 모험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만든 삶을 위해서? 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파스칼. 저는 이전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3개월 후 우리는 다시 서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임대가 아닌 우리가 구매한 아파트에서요. 그것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의 한국 이웃들은 작은 선물과 집에서 요리한 음식으로 우리를 다시 환영해 주었어요. 다시 돌아온 첫날 밤,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걸으며 손을 잡고 물에 비치는 도시 불빛을 지켜봤어요. 저는 결국 한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처음 한국에 대해 얼마나 의심스럽고 비판적이었는지를 생각하며 말했어요. 만약 2년 전 누군가에게 제가 서울로 이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저에게 그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파스칼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의심스러운 조사로 시작된 것이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이어졌어요. 한국은 단지 파스칼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둘 다를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것을 넘어서는 가능성의 세계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도 이렇게 감동 가득한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작은 불씨라도 남겼다면 지금 바로 감사투부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 채널의 감동 사연은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의견 아낌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 보태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